그냥 재미로 한 DNA 검사였어요. 일치율 50%.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쌍둥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쌍둥이요? 여보, 나 쌍둥이래. 뭐? 진짜? 언니가 지금 서울에 있대. 그럼 내일 만나. Oh my god. You look just like me. 언니? 기쁘면서도 마음 한쪽이 아팠어요. 이 당시 어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엄마가 애들아, 엄마가 미안해. 저희 입양된 두 딸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연을 소개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종합병원 이정희는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8세,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정희는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암 발병 위험도, 유전질환, 그리고 혈연 찾기. 혈연 찾기는 그냥 재미로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 관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방문해 주세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혈연? 정희는 입양하였습니다. 생후 6개월에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받았습니다. 양부모는 10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생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누구인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평생 궁금했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찾아봤자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혈연이 나타났다고? 이정희님 들어오세요.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젊은 여성 상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정희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정희님과 일치율 50%인 혈연이 발견되었습니다. 50%요? 네. 이것은 형제자매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자매요? 정확히는 쌍둥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거의 완벽합니다. 쌍둥이?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검사를 미국에서 받았고 연락 동의를 했습니다. 이정희 님도 동의하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요? 정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상대방은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름은 수전리. 한국 이름은 이정숙. 58세. 생후 6개월에 미국으로 해외 입양되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전리. 이정숙. 같은 나이. 미국. 해외 입양. 저는 한국에 남았는데, 네. 쌍둥이가 따로 입양된 경우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현재 한국 방문 중입니다. 뿌리찾기 여행차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한국에 있다고요? 네. 일주일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럼 빨리 만나야겠네요. 이메일 주소 드릴게요.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담사는 종이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수잔리1965gmail.com.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서구 작은 아파트 25평. 남편 철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병원 어땠어? 여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나 쌍둥이래. 뭐? DNA 검사 결과 나왔는데 쌍둥이 언니가 있대. 철수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진짜? 응. 그런데 정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 미국에 산대. 해외 입양됐대. 철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미국? 응. 수전리래. 한국 이름은 이정숙. 그럼 외국인이네? 한국인이지. 근데 미국에서 자랐어. 지금 어디 있는데? 한국 와 있대. 뿌리 찾기 여행 왔다가 DNA 검사 받았나 봐. 철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일주일 후에 미국 돌아간대. 그 전에 만나야 해. 당연하지. 연락해야지. 정희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메일 주소 받았어. 이메일? 전화번호는? 미국 번호라 국제전화 해야 할 거야. 일단 이메일 보내보려고. 정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안녕하세요. 나 동생이에요. 만나요. 이러면 되지. 그렇게 간단하게? 그럼 뭐라고 써? 격식 차릴 상황이야?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쌍둥이라고 하네요. 믿기지 않지만 만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짧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5시 답장이 왔습니다. 영어였습니다. Hi, Jonghi. I'm Susan, or Jongsuk in Korean. I can't believe this either. I'm in Seoul now, staying in Gangnam. Can we meet tomorrow? I really want to see you. Susan. 정희는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안녕 정희, 나는 수잔이야. 한국 이름으로는 정숙.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서울 강남에 있어. 내일 만날 수 있을까? 정말 너를 보고 싶어. 수잔.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어, 미국, 강남.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내일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10분 후 답장. How about Gangnam Station? Exit 10, 3 p.m. tomorrow? I'll wear a black jacket. Can't wait to meet you. 정희는 번역했습니다. 강남역 어때? 10번 출구, 내일 오후 3시? 검정 재킷 입을게. 빨리 만나고 싶어. 정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내일 봐요. 밤 10시.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닮았을까? 영어로 말해야 하나?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부자일까? 마지막 생각에 정희는 멈췄습니다. 해외 임양. 미국. 아마도 부유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정희는 한국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양부모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못 갔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남편은 택시 기사입니다. 정희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월급은 180만 원. 빠듯합니다. 언니는 다를 거야.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2023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 1시 정희는 옷을 골랐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 검은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 10년 전에 산 것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58세의 얼굴, 주름이 있었습니다. 흰머리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보여?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예뻐. 긴장하지 마. 긴장 안 할 수가 없어. 미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이야. 그냥 미국에서 산 거지. 영어 해야 하면 어떡해? 천천히 하면 되지. 번역기도 있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가. 전화해. 응.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강남역 10번 출구. 정희는 출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강남은 언제 와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검정 재킷을 찾았습니다. 저기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160cm쯤. 정희와 비슷했습니다. 여성이 정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성이 입을 벌렸습니다. Jung-hee? 수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Oh my god, you look just like me. 수잔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알아들었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겼어. 정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Jung-hee,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58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오후 4시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서로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I still can't believe it. 수잔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어. 저도요. 정희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Oh, sorry. 한국말 할게요. 조금 서툴지만. 수잔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억양이 어색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천천히 해요. 제가 영어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나도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언니,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미국에서 한국어 학원 다녔어요. 3년 전부터. 왜요? 불이 찾고 싶어서요. 한국 오고 싶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수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랐어요. 장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양부모님?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의사. 정희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변호사, 의사, 대단하시네요. 네, 복이 많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살아 계세요. 85세. 그렇구나. 수잔이 물었습니다. 정희는요? 양부모님은 어땠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둘 다 힘드셨겠어요. 가난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미안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수잔을 보았습니다. 옷이 고급스러웠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핸드폰도 최신 아이폰. 정희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정희는 2년 전 산 삼성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희, 가족 있어요? 네. 남편이랑 아이 둘.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아들이 32세,
딸이 29세. 와, 크네요. 언니는요? 수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결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일에만 집중했어요. 무슨 일 하세요? IT 회사에서 일했어요. Software engineer. 정희는 번역기를 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수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뭔가 슬퍼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가끔은요. 그래서 한국 왔어요. 불이 찾고 싶었어요. 생부모님 찾았어요? 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정희를 찾았어요. 수잔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평생 혼자였어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있어요. 정희도 울었습니다. 저도요. 외로웠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6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 올래요? 저녁 같이 먹어요. 수잔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괜찮아요? 네. 남편도 만나고 제 집도 보고. 고마워요, 정희.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수잔은 정희를 안았습니다. See you tomorrow. 내일 봐요, 언니.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정희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서운함. 왜 언니는 미국에 가고 나는 한국에 남았을까? 왜 언니는 변호사 의사 집에 가고 나는 공장 노동자 집에 갔을까? 왜 언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나는 마트 계산원이 되었을까?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언니가 우리 집에 옵니다. 작은 25평 아파트, 낡은 가구, 좁은 부엌. 언니는 뭐라고 생각할까?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철수가 말했습니다. 안 돼. 언니가 오는데. 언니도 이해할 거야. 그래도 정희는 계속 청소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정희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 자신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고기, 야채, 과일, 평소보다 비싼 것들을 샀습니다. 한우 삼겹살, 킬로그램당 4만 원. 평소에는 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계산대에 갔습니다. 총 28만 5천 원. 정희는 카드를 긁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니를 위해서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잔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손에는 와인 2병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언니, 어서 와요. 수잔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집이 따뜻해요. 좁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좋아요. 가족 느낌 나요. 철수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정희 남편. 안녕하세요, Susan. 아니, 정숙이에요. 수잔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수가 악수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요. 정희, 잘 부탁해요. 하하,
제가 더 부탁드려야죠. 수자는 와인과 꽃을 건넸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언니. 안 그래도 되는데. 괜찮아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정희는 꽃을 받아 화병에 꽂았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준비. 정희는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수잔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수잔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뭐 하면 돼요? 저기 상추 좀 씻어줄래요? 네. 수잔은 상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수잔을 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언니, 미국에서도 요리해요? 가끔요. 혼자 사니까 간단하게만. 한국 음식은요?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그래요? 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만들어 봤어요. 대단해요. 맛은 잘 모르겠어요. 혼자 먹으니까. 수잔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서? 수잔은 상추를 씻는 손을 멈췄습니다. 외로웠어요. 많이 친구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양부모님은요?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수잔은 말을 멈췄습니다. 뭐예요? 나는 항상 느꼈어요. 내가 다르다는 걸. 미국에서 달았지만 얼굴은 한국 사람이니까 어릴 때 학교에서 놀림 받았어요.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정희는 수잔을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나 있잖아요. 수잔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희.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오후 7시 저녁 식사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삼겹살, 김치찌개, 상추, 쌈장, 나물. 와, 맛있어 보여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정희가 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수잔은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철수가 소주를 따랐습니다. 수잔 씨, 술 드세요? 조금은요. 한잔 하시죠.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Cheers. 수잔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강해요. 정희와 철수가 웃었습니다. 한국 소주는 독해요. 하지만 좋아요. 한국 느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잔 씨, 미국 생활은 어때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바빠요. 일이 많아요. IT 회사라고 했죠? 네.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어요. 15년.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경쟁이 심해서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작년에 은퇴했어요. Early retirement. 철수는 번역기를 받습니다. 조기 은퇴? 57세예요? 정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돈 좀 모았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57세에 은퇴, 돈을 모았다고. 정희는 58세인데도 여전히 일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월급 180만 원. 언제 은퇴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마 70세까지는 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대단해요, 언니. 정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수잔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정의는 뭐 해요? 일. 마트에서 일해요. 계산원, 아,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고마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철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수잔 씨, 한국은 어때요? 처음이에요? 세 번째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왔었어요. 뿌리 찾기 여행이요? 네.
입양기관도 갔었어요. 하지만 기록이 없었어요. 그랬구나. 이번에 DNA 검사 받았어요.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희를 찾았어요. 수자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기적이에요. 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기적이에요. 오후 9시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잔이 도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희는 수잔의 손을 보았습니다. 곱고 하얀 손,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일하느라 갈라진 곳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손을 숨겼습니다. 언니, 어디 묵고 있어요? 강남 호텔이에요. 비싸겠어요. 괜찮아요. 짧게 있으니까. 언제 미국 가요? 5일 후요. 토요일. 벌써요? 네. 비행기 표 샀어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겨우 만났는데 벌써 떠나야 한다니. 다음에 또 와요? 물론이에요. 자주 올게요. 약속이에요? 약속. 오후 10시 수잔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정희. 철수 씨도. 천만에요. 다음에 또 와요. 네. 내일 또 만나요. 좋아요. 뭐 할까요? 서울 구경하고 싶어요. 정희랑 같이. 그래요. 어디 가고 싶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좋아요. 내일 경복궁 가요. Perfect. 수잔은 정희를 안았습니다. See you tomorrow, 동생. 내일 봐요, 언니. 수잔이 나갔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해? 철수가 물었습니다. 응, 좀. 수잔 씨 좋은 사람이네. 응. 정희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철수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수잔은 지금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강남 호텔. 하룻밤에 얼마나 할까? 10만 원? 20만 원?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잔은 57세에 은퇴했습니다.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IT 회사, 실리콘밸리, 모든 게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정희는 58세인데도 마트에서 일합니다. 월급 180만 원.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70세? 그때까지 계산대에 서 있어야 할까? 여보, 정희가 불렀습니다. 왜? 나 질투하는 것 같아. 뭐? 언니한테 질투. 철수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왜? 언니는 다 가졌잖아. 돈도, 교육도, 성공도. 그건 나는 뭐야? 마트 계산원, 작은 아파트, 빠듯한 생활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떻게 안 그래? 우리는 쌍둥이야. 똑같이 태어났어. 근데 왜 이렇게 달라? 철수는 정희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행복했잖아. 그래. 하지만 정희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철수는 정희를 토닥였습니다. 밤 11시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언니는 미국에 가고 나는 한국에 남았을까? 누가 결정한 걸까? 생부모일까? 입양기관일까? 아니면 그냥 운일까?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언니와 경복궁에 갑니다. 관광객처럼. 하지만 정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서울 토박이입니다. 58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언니는 관광객입니다. 미국에서 온 5일 후면 돌아갈.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경복궁 입구. 정희는 수잔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마트 쉬는 날이었습니다. 수잔이 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관광객 모습이었습니다. 정희. 언니 왔어요? 네, 경복궁 처음이에요. 기대돼요. 두 사람은 입장권을 샀습니다. 1인당 3,000원. 정희가 2장을 사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수잔이 카드를 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아니에요. 제가 관광객이니까 제가 내야죠. 수잔은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전 11시 경복궁 안. 아름다웠습니다. 근정전, 경회로, 향원정. 수잔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한국 전통 건축이에요. 아름다워요. 미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역사가 짧으니까요. 맞아요. 200년밖에 안 됐죠. 두 사람은 경회로 앞에 섰습니다. 연못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어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Excuse me, can you take a photo? 그 사람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아,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잔이 카메라를 받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와,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정희도 보았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옷은 달랐습니다. 수잔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마트에서 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 경복궁 근처 식당,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메뉴를 보았습니다. 1인당 25,000원.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비쌌습니다. 여기 어때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좀 비싼데.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언니. 아니에요. 제가 손님이니까. 하지만 제발요, 정희. 제가 내게 해주세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한정식 2인분. 음식이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예뻐요. 수잔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맛있겠어요.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희. 다행이에요. 미국에는 이런 한정식 없어요. 있어도 비싸고 맛이 별로예요. 그렇구나. 한국 음식이 그리웠어요. 평생. 수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부모님이 한국 음식 해주셨어요? 가끔요. 하지만 진짜 한국 음식은 아니었어요. 미국식 한국 음식이었죠. 힘들었겠어요. 네. 나는 항상 느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모른다는 게. 정희는 수잔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왔어요? 네. 뿌리 찾고 싶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수잔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네. 당신 만났으니까.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할 때였습니다. 5만 원입니다. 수잔이 카드를 냈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언니가 계속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한 푼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생처럼. 오후 3시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1인당 11,000원. 또 수잔이 냈습니다. 정희는 지갑을 꺼내려고 했지만 수잔이 빨리 카드를 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정희. 제가 하고 싶어요.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케이블카 안.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자신이 태어난 곳.
58년을 산 곳. 하지만 수잔에게는 관광지일 뿐이었습니다. 타워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전망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잔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 같이 찍어요. 두 사람은 셀카를 찍었습니다. 수잔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웃으려고 했지만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5시 카페에 앉았습니다. 남산타워 안카페. 커피 한 잔에 7,000원. 비쌌습니다. 수잔이 또 카드를 냈습니다. 정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내고 싶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잔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희. 괜찮아요? 네. 미안해요. 그냥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잔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정희,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말해주세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가 계속 돈 내니까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나는 못 내잖아요. 돈이 없어서. 수잔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나는 신경 안 써요. 하지만 나는 신경 써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가난해요. 언니는 부자고 정희. 우리는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왜 언니는 미국 가고 나는 한국에 남았어요? 왜 언니는 좋은 집에 입양되고 나는 가난한 집에 갔어요? 정희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수잔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희. 나도 몰라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질투나요. 부러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 미안해요. 수잔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 못했어요. 당신 기분. 아니에요, 언니.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기분 이해해요. 수잔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언니가요? 네. 돈은 있었어요. 교육도 받았어요. 하지만 수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로웠어요. 평생 혼자였어요. 가족이 없었어요. 양부모님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하지만 다른 거 알아요? 나는 항상 느꼈어요. 내가 그들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것. 정희는 수잔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받았어요. 하지만 항상 불안했어요. 내가 잘못하면 버려질까봐.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공부, 일, 모든 것. 힘들었겠어요. 네. 그리고 외로웠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형제 자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수잔은 울었습니다. 정희, 당신은 가족이 있잖아요. 남편, 아이들. 나는 아무도 없어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잔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고통? 언니,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다 힘든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기분도 맞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수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함께요? 네. 우리 자매잖아요. 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자매.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정희는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계산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이 왔습니다. 물건을 스캔했습니다. 32,000원입니다. 카드를 받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손님, 또 다음 손님,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정희는 기계적으로 일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일이 맴돌았습니다. 수장과의 대화, 눈물, 고백, 언니도 힘들었구나.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 정희는 직원 휴게실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만든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잔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강남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3번 PM. 괜찮아요? 정희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 강남. 비싸겠구나. 정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너무 비싼 데는 부담스러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초대하는 거예요. 플리즈 컴. 보고 싶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언니가 돈을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나요? 레스토랑 주소 보낼게요. 6:30 PM에 오세요. 정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정희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제일 좋은 옷, 검은색 원피스. 10년 전 조카 결혼식 때 산 것이었습니다.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명품은 아니었습니다. 이마트에서 7만 원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게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귀걸이를 했습니다. 가짜 진주 귀걸이, 10,000원짜리.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강남, 청담동. 정희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택시비 15,000원. 비쌌습니다. 하지만 버스로 가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라 메종. 프랑스어 간판. 입구가 고급스러웠습니다. 유리문. 검은색 간판. 정희는 주춤했습니다. 여기 맞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잔, 클래식 음악. 예약하셨습니까? 웨이터가 물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예. 수전리 예약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웨이터가 안내했습니다. 구석 테이블, 수잔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 진주 목걸이. 우아했습니다. 정희, 수잔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앉아요. 정희는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들이 다 고급스러웠습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정희는 자신의 원피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6시 40분.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어 번역도 있었지만 생소한 요리 이름들이었습니다. 푸아그라 테리능, 랍스터 비스크, 소고기 안심 로티. 가격을 보았습니다. 전체 3만 원, 메인 6만 원, 디저트 2만 원.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끼에 10만 원 이상. 자신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뭐 먹을래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이에요? 네. 이런 데는. 제가 추천해 줄게요. 여기 푸아그라 정말 맛있어요. 네.
수잔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 주문했습니다. Nous prendrons le foie gras en entrée. 정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가 프랑스어를 한다. 웨이터도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와인도 할래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저는 술 잘 못해요. 괜찮아요. 좋은 와인이에요. 한 잔만. 수잔이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떠났습니다. 언니, 프랑스어 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대학 때 배웠어요. 대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제2외국어 필수거든요. 그렇구나.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은 영어도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후 7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 푸아그라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먹어봐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그쵸. 두 사람은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도 마셨습니다. 레드 와인. 달콤했습니다. 정희는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정희, 어제 일 미안했어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상하게 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기분 이해해요. 고마워요, 언니.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소고기 안심.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희는 감탄했습니다. 맛있어요. 먹어봐요. 정희는 한 입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입에서 녹았습니다. 평생 먹어본 것 중 제일 맛있는 고기였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나 LA에서 자주 이런 데 갔어요. 그래요? 네. 회사 사람들이랑 비즈니스 디너. 좋았겠어요. 좋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수잔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정희, 나 물어봐도 돼요? 뭐요? 당신 아이들 대학 갔어요?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은 전문대 나왔어요. 딸은 고졸이에요. 아, 돈이 없어서요. 대학 보낼 수 없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네.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지금은 뭐 해요, 아이들? 아들은 택배 기사예요. 딸은 카페에서 일해요. 수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사네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불편했습니다. 수잔은 대학을 나왔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 미국 대학. 정희의 아이들은 대학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언니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UC Berkeley요. 컴퓨터 공학. 유명한 데죠? 네. 미국에서는요. 대단해요. 운이 좋았어요. 장학금 받아서 갔어요. 그래도 대단해요. 정희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 더, 두 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언니, 왜? 솔직히 말해도 돼요? 물론이죠. 정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나, 언니 부러워요. 수잔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고, 정희. 나는 뭐예요? 고졸, 마트 계산원, 가난한 집.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목소리 낮춰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정희, 제발. 언니는 모르잖아요. 가난이 뭔지, 매달 월세 걱정하는 게 뭔지, 아이들 대학 못 보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정희는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어요. 왜 나만? 수잔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정희.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아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수잔이 대답했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후 8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먹지 않았습니다. 정희, 나도 할 말 있어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뭐예요? 나도 힘들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요? 수잔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나는 평생 외국인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아시아, 한국에서는 미국인.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수잔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놀림 받았어요. 중국인, 일본인,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 들었어요.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미국인이 되고 싶어서. 수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국인이 될 수 없었어요. 얼굴이 한국 사람이니까. 언니, 그리고 외로웠어요. 가족이 없었어요. 진짜 가족. 양부모님은요? 사랑해요. 하지만 다른 거 알아요? 나는 그들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어요. 나는 입양아예요. 그게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수잔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늙어가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이도 없어요. 누가 나를 돌봐줄까요? 나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니, 정희, 당신은 가족이 있어요. 남편, 아이들. 가난해도 함께 있잖아요. 나는 돈은 있지만 혼자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각자의 고통, 다른 종류의 외로움. 미안해요, 언니.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힘들었어요. 수잔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해요. 서로 의지해요. 어떻게요? 언니는 미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는데 자주 올게요. 그리고 당신도 미국 와요. 미국은 돈이 없어요. 제가 항공권 사줄게요. 안 돼요, 언니. 왜요? 계속 언니가 돈 쓰잖아요. 미안해요. 수잔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 들어요. 나한테는 돈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없어요. 당신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제발 받아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인생이 원래 불공평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도우면 조금은 공평해질 수 있어요. 정희는 수잔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나도 고마워요. 당신 만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계산 26만 원입니다. 웨이터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26만 원. 자신의 열흘 일당이었습니다. 수잔이 카드를 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초라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택시 타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하철 탈게요. 같이 타요. 제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너무 멀어요. 괜찮아요. 수잔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탔습니다. 강석으로 가주세요. 정희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남. 빛나는 건물들, 명품 가게들, 고급 차들,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잔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10시, 집 앞, 택시가 멈췄습니다. 2만 5천 원입니다. 수잔이 카드를 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앞, 낡은 건물, 20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수잔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언니가 뭘 생각하는지,
여기서 사는구나. 작은 동네구나. 가난하구나. 정희, 들어가요. 늦었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요, 언니. 내일 또 만나요? 언니, 내일은 제가 일해요. 그럼 모레? 좋아요. 연락할게요. 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잘 자요, 동생. 잘 자요, 언니. 수자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떠났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철수는 벌써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26만 원짜리 식사, 프랑스어,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 모든 게 다른 세계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왜 언니만? 정희는 베개를 안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참을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정희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물건을 스캔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생부모는 누구일까? 왜 우리를 버렸을까? 왜 하나는 미국으로, 하나는 한국으로 보냈을까? 평생 궁금했지만 찾지 않았던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수잔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궁금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잔이었습니다. 정희, 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입양기관에서 연락 왔어요. 기록 찾았대요.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오후에 만나자고 해요. 같이 갈래요? 네, 갈게요. 좋아요. 내일 2시에 입양기관 앞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록, 생부모 정보, 왜 헤어졌는지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아동복지회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정희는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잔이 왔습니다. 정희, 언니, 두 사람은 안 왔습니다. 떨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수잔도 떨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숙, 이정희 예약했습니다. 아, 네. 3층 상담실로 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상담실 문, 수잔이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 상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미경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두 분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정희와 수잔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1965년 3월 23일생. 쌍둥이 자매. 맞죠? 네. 생후 6개월에 입양되었습니다. 1965년 9월. 맞아요. 미경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생모 이름은 박영자. 당시 나이 27세.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영자. 생모의 이름. 생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미혼모였습니다. 생부 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 생모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직업은 공장 노동자, 서울 영등포 거주. 미경은 계속 읽었습니다. 1965년 3월 23일 쌍둥이 출산.
자연분만, 건강한 여아 둘.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생후 6개월까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 결정. 왜 둘 다 안 키우고 포기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심했고요. 그래서 우리를 버렸다는 거죠? 버린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경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생모가 쓴 편지입니다. 종이를 건넸습니다. 낡은 종이, 노란 빛이 도는. 정희가 받았습니다. 수잔도 함께 보았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 우리 딸들아, 엄마는 미안해. 너희를 키울 수 없어서. 엄마는 너무 가난해. 너무 어려워. 너희한테 밥도 못 먹이고 학교도 못 보내줘. 그래서 보내. 더 좋은 집으로.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엄마는 평생 너희를 생각할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영자. 정희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수잔도 울었습니다. 미경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생모는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입양 보낼 때 며칠 동안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하나는 미국으로, 하나는 한국으로 보냈어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한 가정이 쌍둥이 둘 다 입양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요. 그래서 따로 보낸 거예요? 네. 이정숙 씨는 미국 가정에, 이정희 씨는 국내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생모가 선택한 건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입양 기관이 매칭했습니다. 그럼 랜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가는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운이었다는 거네요. 언니는 운 좋게 미국 가고 나는 한국에 남은 거. 정희. 수잔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생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미경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타이핑했습니다. 몇 분 후, 박영자 씨, 현재 86세, 서울 강북구 거주. 정희와 수잔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살아계세요? 네. 만날 수 있어요?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제발 연락해 주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4시, 건물 밖. 정희와 수잔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 수잔이 불렀습니다. 응, 우리 엄마 살아 계시네. 응. 만나고 싶어?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언니는?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일주일 후, 정희는 집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입양 기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희님, 김미경 상담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생모 박영자 씨와 연락되었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숙 씨에게도 연락드렸습니다. 같이 오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생모, 박영자, 58년 만에 만납니다. 정희는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닮았을까? 뭐라고 말할까?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수잔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연락 받았어? 방금 받았어. 어떻게? 떨려. 나도. 하지만 가야지. 응. 같이 가자. 같이. 2023년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아동복지회 3층 상담실. 정희와 수잔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떨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수잔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너는? 나도. 미경 상담사가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80대, 작은 체구, 흰머리, 주름진 얼굴, 낡은 옷. 노인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입을 벌렸습니다. 애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와 수잔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정수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미안해. 미안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정희도 울었습니다. 수잔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58년 만에 만났습니다. 2023년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상담실. 세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수잔은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 상담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영자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희는 영자를 보았습니다. 작은 할머니, 86세,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손. 어머니. 정희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희구나. 네. 많이 컸네. 할머니가 됐네. 어머니도. 영자는 수잔을 보았습니다. 너는 정숙이지? 네. 하지만 미국 이름은 수잔이에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잔. 예쁜 이름이다. 한국말 서툴러요. 괜찮아. 알아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미경이 말했습니다.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영자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처음부터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낳았는지, 왜 버렸는지 알고 싶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20분. 영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1938년생이야. 전쟁 때 태어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어.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어머니는 집안일만 했어. 형제는 없었어요? 7 남매였어. 나는 5째. 맞네요. 그때는 다 그랬어. 배고팠어. 항상. 영자는 먼 곳을 보았습니다. 학교도 못 갔어. 돈이 없어서. 오빠들만 학교 갔어. 힘드셨겠어요. 14살에 공장 들어갔어. 섬유 공장. 하루 12시간 일했어.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일했어. 25살 때까지. 그때 아버지를 만났어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관리자였어. 30살. 멋있었어. 이름이 뭐예요? 김준호. 결혼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 그 사람.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정희와 수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유부남이었어요? 응. 나는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임신하고 나서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임신 사실 말했더니 그 사람 사라졌어. 연락도 안 됐어. 그럼 혼자 배불렀어. 1965년 3월 너희를 낳았어. 영자는 울었습니다. 병원도 못 갔어. 돈이 없어서 집에서 나왔어. 산파가 왔어. 쌍둥이라서 놀랐죠? 응.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둘이 나왔어. 영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뻤어. 정말 너희 얼굴 봤을 때 예뻤어. 천사 같았어. 그럼 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어요? 영자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한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돈이 없었어. 공장에서 해고당했어. 미혼모라고. 집에서도 쫓겨났어. 식구들이 창피하다고. 어떻게 살았어요? 남의 집 식모살이 했어. 너희 없고 일했어. 하지만 안 됐어. 주인이 싫어했어. 내 울음소리 시끄럽다고. 영자는 흐느꼈습니다. 일자리 잃었어. 또 다른 데 갔어. 또 쫓겨났어. 너희 둘이니까. 너무 힘들었어. 밥은 먹였어요? 우유도 제대로 못 먹였어. 돈이 없어서 너희가 울면 나도 울었어.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생후 6개월 됐을 때 더 이상 못 키우겠더라. 너희가 굶어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입양 기관에 찾아갔어. 울면서 제발 우리 애들 살려달라고.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양 보내는 날 평생 잊을 수 없어. 너희 얼굴, 작은 손, 발. 우리가 울었어요? 아니, 그냥 웃었어. 나한테 마지막으로. 영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가난해서, 미안해. 정희는 영자를 안았습니다. 수잔도 다가와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오후 3시,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어머니, 그 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일했어. 계속. 식당, 공장, 청소. 결혼은요? 안 했어. 할 수 없었어. 왜요? 너희 생각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나는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평생? 응. 혼자 살았어. 수잔이 물었습니다. 우리 생각 많이 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찾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 무슨 얼굴로 찾아. 버린 엄마가. 하지만 그리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나 같은 엄마 만나서 불행해지는 것보다. 정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해도 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어머니, 우리 따로 보낸 거 알았어요? 응. 입양기관에서 말해줬어. 하나는 미국, 하나는 한국.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팠어. 엄청.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한 집에서 둘 다 키우는 데가 없었어. 선택할 수 있었어요? 누가 어디 가는지? 아니. 입양기관이 정했어.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운이었네요. 언니는 미국, 나는 한국. 미안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니는 좋은 집에 갔어요. 부유한 집, 교육받고 성공하고. 나는 가난한 집에 갔어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정희야,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 똑같이 태어났는데. 정희는 울었습니다. 수잔이 정희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정희,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평생 이게 궁금했어. 왜 나만 힘들게 사나? 영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일어나세요, 어머니. 수잔이 영자를 일으켰습니다. 정희, 어머니 탓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화가 나요. 누군가한테. 정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경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감정 이해합니다. 충분히 화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당시 사회 시스템이 문제였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미안해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화낼 권리 있어. 오후 4시. 조금 더 차분해졌습니다. 수잔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어떻게 사세요?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아. 강북에. 혼자요? 응. 건강은 어때요? 그냥 늙었지. 여기저기 아파. 연금은 받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야. 한 달에 50만 원쯤 받아. 그것만 가지고요? 응. 근데 괜찮아. 혼자 먹고 살기엔. 정희와 수잔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우리 딸들이잖아요. 너희도 힘들 텐데. 우리가 도울게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매달 보내드릴게요. 안 돼. 너 힘들게 번 돈인데. 어머니, 받으세요. 제발. 영자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좋은 애들인데. 엄마가. 이제 됐어요, 어머니. 과거는 과거예요. 정희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다시. 수잔도 손을 잡았습니다. 네. 가족.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후 5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또 보자. 우리 집에도 와요. 저녁 같이 먹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니? 당연하죠. 어머니인데. 고맙다.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영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너희 만나서 너무 기뻐. 우리도요, 어머니. 저녁 7시.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힘들었어.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모 만났어. 어떤 분이셨어? 작은 할머니. 86세. 평생 고생하신 분. 그래. 우리 버린 게 아니었어. 살리려고 한 거였어. 정희는 울었습니다. 가난해서 못 키운 거야. 미혼모라서 쫓겨나고 일자리도 없고. 철수는 정희를 안았습니다. 힘들었겠네. 응. 근데 나 여전히 화가 나. 뭐가? 왜 언니는 미국 가고 나는 한국에 남았는지. 그게 운이었대. 그냥 입양 기관이 정한 거래. 그랬구나. 공평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 철수는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인생이 원래 공평하지 않아. 알아. 하지만 우리도 행복했잖아.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 있잖아. 정희는 철수를 보았습니다. 맞아. 당신이랑 아이들이 있지.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정희는 철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밤 10시. 정희는 수잔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잠아?
아니, 너는? 나도. 오늘 힘들었지. 응.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 나도. 언니, 어머니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복잡해. 나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기도 하고. 맞아. 나도 그래. 하지만 수잔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 어머니도 피해자 같아. 그 시대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1965년. 미혼모에 대한 편견. 가난. 어쩔 수 없었겠지. 그래도 평생 죄책감 안고 사셨잖아. 응.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우리도 외로웠지만 어머니도 외로웠을 거야.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우리 어머니 잘해드리자. 응, 그래야지. 내가 매달 용돈 드릴게. 언니도. 응, 나도 보낼게. 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고 싶은데. 집이 작아. 나도. 하지만 나는 미국이잖아. 그러게. 정희, 응? 우리 운명 참 이상하지? 뭐가? 58년 동안 몰랐는데 이제 만났잖아. 쌍둥이 언니 생모까지. 그러게. 신기해. 나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수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 동생이랑 엄마가 있어. 나도 그래. 언니가 생겼어. 고마워 정희. 나도 고마워, 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정희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수잔. 정희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잔이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오는 날이었구나. 깜짝 선물. 두 사람은 안 왔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잔 씨. 안녕하세요. 편하게 계세요. 수잔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선물. 미국에서 가져왔어. 또, 지난번에도 많이 줬잖아. 괜찮아. 가족인데. 정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초콜릿, 화장품, 옷. 언니, 이거 비쌌을 텐데. 신경 쓰지 마.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고마워.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니, 며칠 있을 거야? 이번엔 좀 오래 있으려고. 얼마나? 한 달쯤? 진짜? 응, 회사에 휴가 냈어. 정희는 기뻤습니다. 좋아. 매일 만날 수 있겠네. 그래. 그리고 수잔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 어머니도 자주 보고 싶어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 요즘 어떠셔? 지난주에 봤는데 건강하셔. 다행이다. 우리 용돈 드렸더니 많이 기뻐하시더라. 응. 나도 이번 달 드렸어. 수잔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나 생각이 있어. 무슨? 어머니를 더 자주 보고 싶어. 그래서 수잔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정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미국 생활 버리고? 버리는 게 아니야. 선택하는 거지. 내 뿌리가 여기니까. 정희는 울컥했습니다. 언니, 58년 동안 미국인으로 살았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나는 한국 사람이야. 언니, 일은 어떻게 해? 은퇴할 거야. 조기 은퇴. 연금 받으면서 한국에서 살려고.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연금이 충분해. 그리고 너랑 어머니가 있잖아. 정희는 수잔을 꼭 안았습니다. 언니,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나도. 가족 옆에서 살고 싶어. 오후 2시, 강북구, 영자의 집,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평남집, 정희와 수잔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애들아 왔구나. 영자는 기뻐했습니다. 세 사람은 안 왔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좁지만 괜찮아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옷장, 냉장고, 전기레인지. 어머니,
여기서 사세요? 응. 한 달 30만 원이야. 좁네요. 혼자 살기엔 괜찮아. 수잔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우유. 어머니, 이게 다예요? 응. 많이 안 먹어. 안 돼요. 제대로 드셔야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장 봐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정희와 수잔은 근처 마트로 갔습니다. 과일, 고기, 채소, 반찬을 샀습니다. 10만 원어치.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넣을게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예요.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할게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저 한국으로 이주하려고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진짜? 네, 내년 초에. 하지만 미국이 더 좋지 않니? 아니요. 이제 한국이 좋아요. 어머니랑 정의가 있으니까. 영자는 수잔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잔아, 그리고 어머니, 제 생각인데 응? 어머니를 더 넓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여기 너무 좁아요. 정의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돈 모아서 어머니께 투룸 하나 얻어드리면 어때요? 투룸? 네. 그럼 우리 오면 같이 지낼 수도 있고 너무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우리 셋이 내면 돼요. 하지만 수잔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58년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영자는 울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좋은 딸들인데 엄마는 어머니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정의가 영자를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당연한 거예요. 그래. 가족. 영자는 두 딸을 안았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강북구 새 아파트 투룸 15평 정희, 수잔, 영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때요? 넓다. 너무 넓어. 이 정도는 돼야죠.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요. 너무 비싸. 괜찮아요. 우리 셋이 나눠낼 거예요. 그래도 수잔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증금 낼게요. 안 돼. 괜찮아요. 제 저축에서 낼 수 있어요. 수잔아, 그건 내 돈인데. 어머니 드리고 싶어요. 58년 동안 못 드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자는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월세는 제가 낼게요. 매달 50만 원. 나도 낼게. 수잔이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는 보증금 냈잖아. 괜찮아. 나도 내고 싶어. 우리 반반 내자. 각자 25만 원씩. 좋아. 영자는 두 딸을 보았습니다. 너희 정말 천사 같구나.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영자의 새 집 이사가 끝났습니다. 새 침대, 소파, 식탁, TV. 정희와 수잔이 다 사줬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꿈 아니에요, 어머니. 평생 이런 집 살아본 적 없어.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녁 6시. 세 사람은 새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맛있겠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입맛 어때요? 좋아. 오랜만에 이렇게 배불리 먹어봐. 매일 이렇게 드세요. 응. 영자는 두 딸을 보았습니다. 너희 덕분에 이제 사는 것 같아. 저희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뭐가?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 엄마가 생겼잖아요. 정희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언니도 생겼고,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네. 응, 가족.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새해. 수잔이 정식으로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원룸 10평. 충분했습니다. 정희가 도와줬습니다. 언니, 짐 다 풀었어? 응, 거의. 한국 생활 적응되겠어? 괜찮아. 너랑 어머니 있으니까. 언니 외롭지 않아? 아니, 처음으로 외롭지 않아. 수잔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선 항상 외로웠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제 우리 있잖아. 응, 그래서 행복해. 정희는 수잔을 안았습니다.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특별한 날. 정희와 수잔의 59번째 생일. 영자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희의 가족도 왔습니다. 철수 아들, 딸. 다 함께 모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케이크에 초 59개. 너무 많다. 정희와 수잔은 웃었습니다. 같이 불자. 두 사람은 함께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 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 생일. 59년 만에 처음 축하해주네. 어머니. 지난 58번은 못해줘서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부터 매년 하면 되죠. 그래. 매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정희의 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모는 미국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한국 사람이기도 해. 신기해요. 수잔이 웃었습니다. 너도 나중에 크면 미국 가봐. 좋아요. 다 같이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자, 정희, 수잔. 세 사람이 나란히. 하나, 둘, 셋. 찰칵. 예쁘게 나왔다. 영자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리 딸들이랑 사진. 어머니, 이제 매일 찍어요. 그래, 매일.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강공원. 정희와 수잔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좋아. 진짜 좋아.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 전혀. 오히려 미국보다 편해. 언어는? 조금씩 늘고 있어. 너랑 어머니랑 매일 말하니까 다행이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정희, 응? 나 후회 안 해. 뭐? 한국 온 거 전혀 후회 안 해. 나도 기뻐. 58년 동안 뭔가 빠진 것 같았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나도 그랬어. 이제 채워진 것 같아. 정희와 어머니가 있어서. 정희는 수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언니 덕분에 채워졌어. 우리 운명 참 신기하지? 응, 58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고 DNA 검사 안 했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그러게. 신기해. 정희, 응, 우리 남은 인생은 함께 살자. 당연하지. 매주 만나고 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가고. 좋아. 다 하자. 고마워, 정희. 나도 고마워, 언니.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제주도. 세 사람이 여행 왔습니다. 영자, 정희, 수잔. 어머니, 제주도 처음이시죠? 응.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봤어. 이제 자주 가요. 바다를 보았습니다.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어머니, 사진 찍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나, 둘, 셋. 찰칵. 잘 나왔다. 흑돼지를 먹고 감귤을 따고 박물관도 갔습니다. 영자는 계속 웃었습니다. 이게 여행이구나. 재밌죠? 응.
너무 재밌어.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한 방을 썼습니다. 침대 3개. 오늘 너무 피곤해. 나도.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자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내 어머니, 나 행복해. 우리도요. 58년 동안 너희 생각하면서 살았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머니, 근데 이제 너희 옆에 있잖아. 너희가 날 용서해줬잖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하셔야죠. 우리도 행복해요. 고맙다. 어머니,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여행 가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부산도 가고, 경주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그래. 가자. 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2025년 3월 23일 일요일. 60번째 생일. 영자의 집에서 파티.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정희의 가족, 수잔의 한국 친구들. 생일 축하해. 정희와 수잔은 웃었습니다. 벌써 60이야. 빨라.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받고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자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밤 9시 손님들이 돌아가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오늘 좋았다. 응, 너무 좋았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줄 게 있어. 뭐예요? 영자는 서랍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정희와 수잔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정희에게. 사랑하는 내 딸. 너를 입양 보낸 날을 평생 잊지 못했어. 작은 내 손, 내 얼굴, 내 울음소리. 미안해. 가난한 엄마라서 미안해. 하지만 너는 잘 자랐어. 강하고 따뜻하고 착한 아이로. 엄마는 자랑스러워. 남은 인생 너랑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해. 사랑해, 정희야. 엄마가. 정희는 울었습니다. 수잔에게. 사랑하는 내 딸. 너를 미국으로 보낸 날을 평생 후회했어. 너를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어. 하지만 넌 돌아왔어. 엄마한테. 한국으로 엄마한테.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엄마를 사랑해줘서. 너도 잘 자랐어. 똑똑하고 용감하고 따뜻한 아이로. 엄마는 자랑스러워. 남은 인생 너랑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해. 사랑해, 수잔아. 엄마가. 수잔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 애들아. 우리도 사랑해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3일 토요일. 영자의 집.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영자는 88세. 정희와 수잔은 61살. 함께 사진첩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사진들. 여행 사진, 생일 사진, 일상 사진. 우리 참 많이 찍었네. 응. 추억이 많아. 좋다.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나 이제 여한이 없어. 어머니, 무슨 말씀.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이제 평화로워. 우리도요. 너희 덕분이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영자는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58년 떨어져 있었지만 3년 동안 함께 했잖아. 네. 이 3년이 평생보다 소중해. 우리도 그래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정희 만나서, 어머니 만나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수잔도 말했습니다. 평생 찾던 걸 찾았어요. 뿌리를, 가족을. 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가 더 고마워요.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5월의 햇빛. 세 사람은 그 햇빛 속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58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 이제는 함께 남은 인생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가며